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꿈을 짓밟는 남편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정말 짜증나고 내가 왜 저런 머저리 같은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때 처음 만나 결혼했고요. 그때는 그저 성실하고 바른 남자라고 생각해서 눈이 횟가닥 돌았나 봅니다. 저에게 있어 평생 동반자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천치 등신이 여기 하나 있었네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단에 있으십니다. 저 또한 꿈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부모님의 뜻과 저의 장래희망을 꿈꾸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랑 눈 맞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그저 남편 인생의 모든 걸 맞춰 살아가는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후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다 이루지 못한 꿈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의 삶 중에 작은 자리를 마련하려 애쓰려고 했던 것이라 저의 시선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살시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보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것 같네요. 남들이 들으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잘 받아가며 살지 뭐가 아쉽고 보기에 겨워서 이런 글을 쓰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본디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 다가가고 노력하려고 이루려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자꾸만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활동적이고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여차저차 아이 임신하여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잘못 맞습니다. 제가 좋다고 남자 만나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애까지 낳았으며 결혼까지 했는데 뭘 더 후회하고 더 바라냐 하시겠지요. 그러나 다 좋다 이겁니다. 지가 꿈을 이루고 싶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누굴 탓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도 제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노력한다면 교단은 아니겠지만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아이 낳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살다 보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도 틈틈이 받았고 나중을 생각하며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00%는 아니겠지만 해왔습니다. 2년 차로 아이를 낳다 보니 사실 정신이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이것저것 더 배우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러지 말아라.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냐? 다달이 주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뭘 하려고 하냐? 좋은 머리로 우리 애들이나 잘 돌봐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내 새끼들을 가르치려고 잠 못 자가며 공부를 했었을까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뻔히 내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알았던 인간이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저 따위로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못 보고 못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엄마로서 애들 돌보고 가르치는 거 후회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극구 반대만 하고 제발 그냥 집에서 애들만 잘 케어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은 이제 듣기도 지칠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벌어다 주길래 일 못해서 환장했나 싶기도 하겠지요. 금액은 말하지 않겠지만 잘 벌어다 주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하지 못한 꿈, 이제라도 애들 잘 보면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초를 치는 인간이 너무 밉고 꼴 보기 싫을 뿐입니다. 제가 첫째 낳고 아이 잠잘 수 있을 시기에 번역 일을 했었는데 아무 말 없었던 남편입니다. 그러나 한번 조금 집안일에 소홀하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니 당장 그만둬라. 아이만 보기도 바쁠 텐데 왜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을 해서 집안일을 소홀하게 만드냐. 난 너한테 일하라고 한 적 없다. 집이 힘들지도 않은데 왜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냐. 관둬라. 그냥 쉬어라. 그러더군요. 저도 아이 돌보며 일하기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티 단 한 번도 낸 적 없고 반면 너무 즐거웠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고 행복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는 왜 또 바보처럼 남편 말에 휘둘렸는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남편 말에 휘둘려서 살게 된 것 같네요. 그러나 둘째까지 덜컥 임신되고 아이 둘 열심히 키우며 나름 배움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이것저것 정보도 보며 제 꿈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댁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네요. 저희 시댁 잘 살아요. 저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트러블 전혀 없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쿨하시고 터치 없으시며 본인들 삶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기에 저희에게도 힘들게 안 하십니다. 저희 친정은 처음 결혼할 당시 반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신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하셨고요. 그러나 어찌 하셨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부 없다는데요. 불행하지 않고 잘 살기 바라며 시집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에 불응하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제 삶이 불행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댁도 아니었고 돈이 없어 힘든 삶도 아니었으며 금쪽 같은 아이들 낳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와 제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오니 뭐라 트집 잡을 수 없던 인간이 다른 수를 쓴 것 같아 화가 나고 정말 나를 존중하는 아내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왜 이렇게 남편에게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말하려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창업이라면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요식업을 차리는 것도 아니며 제가 바라던 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저 우리 아들들 잘 돌보면서 작게나마 공부방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준비가 되었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제가 아이들이나 집안일에 큰 문제 발생하지 않고 집안일에도 문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오목조목 말하니 할 말이 없는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내가 바라던 꿈은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며 다짐하고 벅찬 저의 마음을 응원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시작했고 저는 하나둘 늘어나는 저의 제자들을 보며 더욱더 열정을 쏟아부으며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늘어나 어느덧 모든 시간대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저 또한 항상 노력하고 긴장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집안일 또한 흐트러짐 없이 노력했고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덜컥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의논도 없고 말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사를 가는데? 라고 되물었고 남편은 내가 분양받은 곳이야. 거기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집 팔고 거기로 들어가야 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묻다가 제가 그럼 공부방은? 나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야?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건데? 라고 물었더니 참 기가 차더군요. 아니 무슨 학교 선생이야? 공부방 하나 하면서 뭘 그렇게 민감한 건데? 지금 우리 집이 우선이지 당신 공부방이 우선이야? 내가 나만 잘 살려고 이러냐? 우리 가족 다 잘 살려고 이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냥 이사 가면 다 좋은데 왜 그러는데? 내가 공부방도 허락해 줬었잖아.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나 싶었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건지. 내가 지랑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더니 나를 그저 지 소유물이나 집안일이나 해주는 여자로 알았었는지 저런 존중이라고는 1도 없는 말에 허락을 해줬다는 존중받아야 할 아내에게 저렇게 말하니 더는 참고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말했습니다. 야, 뭘 허락을 해? 내가 기다리다가 한 거야. 네가 내 부모야? 네가 뭔데 허락을 했네 안 했네야. 야 꺼져.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네 혼자 가. 그리고 이 집이 네 집이냐? 너랑 나랑 반반 내서 산 집인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 집을 판다는 거야. 다 잘 살라고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고? 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이사 갈 생각도 없으니까 이사 가려면 너만 이 집에서 나갈 새끼야. 라고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냉정 중이고 남편 놈은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옵니다. 시댁이 직장에서 더 가깝기도 해서 시댁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네요.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는데 저는 더 마음이 편합니다. 애들도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다 케어했었고 지금은 더군다나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더 좋아요. 시부모님도 따로 연락 없으시고 남편놈도 집 한다는 말 없이 잠잠하네요. 그러고 보니 저 새끼가 바람피고 있었는데 제가 길을 뚫어준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 따위로 와이프 생각하는 남편놈이어서 그런지 걱정도 안 되고 내 앞에 덜 보이니 좋네요. 잠깐 집에 와 보는 것도 이제는 거북스럽습니다. 이렇게 덜 보고 사니까 저는 좋은데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집에 와 마스크 휙휙 던지는 꼴 보면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도 아끼는데 저런 행동 보면 정말 더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빠 마스크 현관 앞에 걸어두세요 라고 하면 후다닥 달려가 걸기는 하지만 말해야 하는 행동이라 저는 그 꼬라지도 싫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언젠가는 이혼도 곧 다가올 일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